곰팡이 하면 검은색 곰팡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왜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한들 한 일주일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좀 올라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핑크색은 네. 물때 아닌가요? 물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자취할 때 보면은 뭐 빨진 옷쪽 하나 뭐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구나. 특히 좀 수채구멍 근처에 이 붉은빛 얼룩은 그냥 저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옷에 지금 입으신 오 옷 깜짝이야. 네, 이런 색깔. 맞아요. 이런 색깔. 맞아요. 화장실에서 많이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네. 그 화장실에 보면은 이런 핑크빛 붉은 자국이 자주 누렇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누렇기도 하고. 이재성 아나운서도 지금 약간 그러네요. 약간 핑크빛이네요. 이 자국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사실 화장실에서 분홍색이나 이런 붉은 자국들 보시면 뭐 비누 찌꺼기인가 곰팡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라티아 마르센센스라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얼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박테리아는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수채구멍이나 이런 타일 같이 습기가 끼는 곳에서 더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름은 예쁘지만 또 일반 얼룩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호흡기 감염이나 요로 감염 그리고 결막염까지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실 청소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기를 깨끗하게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막 너무 안 좋으면 쓰러지기도 하나요, 교수님? 일단은 지금 그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박테리아인데 네.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테리아가 뭔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못해요. 그런데 박테리아는 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항생제로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일단은 고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물론 피부 같은 데 있으면 발진도 일어나지만 수포가 생기는데 막 노랗게 올라오거나 그다음 호흡기에 폐렴을 유발한다거나 콩팥이나 이런 데 신장 기능에 뭐 방광염이랄지 그다음에 신우신염이랄지 이런 염증들을 심하게 유발시키는데 이게 노인들이나 어떤 아이들한테는 또 특히나 그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거를 제거하겠다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빨간 거 핑크색 그 박테리아를 긁거나 어떤 분은 맛도 보신다고 하는데 제발 상처에 침범하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아까 이제 자두 씨께서 이 붉은 자국이 물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저도 보통은 이제 물때나 곰팡이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네. 박테리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곰팡이와 박테리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사실은 이게 직접 균을 배양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생김새만 보면 이게 곰팡이인지 박테리아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곰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거뭇거뭇하고 녹색이거나 맞아요. 좀 이렇게 솜털처럼 되어 있죠. 반면에 세르티아 마르세센스라고 하는 박테리아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분홍색이고 저 분홍색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균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막이기 때문에 모양과 그다음에 색깔을 보면 대략 이게 박테리아인지 아니면 곰팡이인지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저런 것들이 보이면 욕실에 위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생을 신경 쓰셔야 저런 어떤 박테리아나 곰팡이로 인한 감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색깔과 그다음에 저런 모양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가요, 청소를 좀 잘못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정 교수님? 네, 이 세라티아 마르센센스 자체는 단순히 물로 헹궈서 씻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박박 문지르거나 물만 뿌린다고 하면은 표면에 있는 이 박테리아의 미세 입자들이 더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벌집만 쑤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거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가정용 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백제 희석법을 이용하여서 하는 건데요. 이러한 가정용 락스나 표백제를 물에 1대10으로 희석을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 손도 보호해야 되니까 고무장갑은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발라주시는 건데 이게 바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박테리아의 세포벽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박박
꽉꽉 무르지 말고 이제 마른 걸레나 이렇게 헝겊을 이용해서 말을 두시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로 씻은 다음에는 반드시 마른 걸레나 밀대로 건조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뭐 욕실 매트라든지 바닥에 타일이라든지 뭐 샤워 커튼들에도 다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세척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내가 샤워했을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시고 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희석해서 사용하는 표백제는 네. 보통 이제 뭐 락스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가정용 락스 같은 표백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원액이 아니라 한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견되는 핑크빛 붉은 자국은 박테리아라고 하니까 절대 만지지 마시고 꼼꼼하게 청소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한 뉴스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뇌 건강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교수님.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는 네. 보통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직선을 긋거나 또는 네. 숫자 배울 때 많이 쓰고요. 혼날 때. 간혹은 혼날 혼날 때. 이렇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혼낼 때 이렇게 좀 쓰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를 잡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눈으로 본 다음에 제 뇌가 이거를 잡으라고 하는 반사신경을 통해서 근육신경까지 같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작을 자를 떨어뜨릴 때 이거를 잡는 이런 반사신경 같은 것을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뇌나 또는 나의 신경 쪽에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자를 잡을 때 이 속도에 따라서 심지어 심혈관 질환 사망률 또는 치매 등의 발병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 방송 보시면서 혹시 자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좀 따라해 보시면 본인의 현재 상태를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만 들고 계신 걸 보면 이렇게 손바닥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 제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뇌 건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게 되는데 아니 빨리 알려주세요. 해보고 싶은 거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나가셔서 네. 한번 지웅 씨하고 우리 자두 씨하고 네. 교수님하고 함께 해보죠. 앞으로 모셔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뇌 할 수 건강 있는 테스트. 뇌 건강 테스트. 야 이거 혼나는 거 아니죠 교수님한테? 네, 오늘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가 맴매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맴매 네, 나오셨는데. 아주 동작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네. 건데요. 네. 만약에 짝꿍이랑 서로 마주 보시면 됩니다. 네. 마주 보시면 되고 아래에서 자를 잡는 분은 손가락,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이런 걸 잡는 듯이 이런 연습을 하시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위에 사람은 요 좌의 끝을 잡습니다. 좌의 끝을 잡고 이렇게 이제 준비 자세가 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떨어뜨립니다라고 신호를 주고 떨어뜨리면 너무 빨리 잡기도 하고 재미가 없죠. 네. 긴장되는데요. 예. 제가 사실 신호 없이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지금 떨어뜨린 잡은 위치가 17cm. 17. 네. 이게 어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일단 17. 예.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누나가 자 자두 씨 잡아주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네. 자, 똑같이 이렇게 떨어뜨릴 겁니다. 네. 네, 15cm. 사실 제가 네. 짧은데 조금 더 빨리 잡으셨네요. 17. 제가 더 숫자가 높으니까 좋은 거. 이겼나? 아니 뭐죠 이게 어떤 이게 테스트죠? 뭐 하시는 분들마다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올 텐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자, 건가요? 이제 보시면 자가 0에서부터 30cm니까 뇌 반응이 좋은 분들일수록 빨리 잡겠죠. 그렇죠. 네, 낮아야 그리고 뇌 되네. 반응이 느린 분들은 늦게 잡거나 또는 못 잡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니 이게 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거꾸로 돼 있다거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17. 저 네,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아유 참 자, 네.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네. 조금 나아지. 14cm. 14. 4cm. 연습하면 그러면 우리 되는군요. 저도 한번 누나도 예, 한번. 같이 네, 저도.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두 누나. 아까께서 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만회할 기회를 이게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요. 너무 기다렸네. 이거 계속 잡으려고 지금 움직였어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좀 너무 여러 의욕이 번 해서 없었어요. 평균치를 내면 평균치 좋겠네요. 보통 네. 3번 정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게 하기 전에 사실은 손의 근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자세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작정하면 사실 두 분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보다 좀 늦은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준비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처음에 15, 17cm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교수님 네. 15, 17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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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17cm, 15cm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요. 대략 10cm 전후가 정상이라고 좀 우수하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네, 15, 17이니까 딱 평균 정도에 포함되시죠. 네, 그냥 삶을 살 때 평균이면 네, 만족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20cm 이상에 잡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내가 악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나의 뇌 기능이 또는 나의 반사신경 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피곤할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시간 나실 때마다 해보시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느려져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가급적 이게 뇌 쪽이나 어느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잘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평균이잖아요. 자, 일단 15cm, 17cm 나왔으니까 두 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정상이다. 다행입니다. 평균이십니다. 평균이시고. 이제 훈련을 해야겠어요. 네. 참고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우리나라의 페이커 선수 네. 있죠. 네. 페이커 선수는 3cm 지점에서 잡았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약 빠르네요. 70m초 내외 반응 속도로 굉장히 빠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고 집에서 측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커야 네. 15cm 좀 도전해 크네요.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뇌를 많이 쓰면 건강한 뇌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특별한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스투룹 테스트인데요. 이건 전희진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검사는 스투룹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주의 전환이나 억제 조절하는 능력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서도 검사에 사용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리들리 스투룹 박사가 고안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짚어드리는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씨가 나타나는 색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빨강이 아니라 파랑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글씨의 의미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나타나는데요. 이걸 바로 인지적 충돌이라고도 하고요. 스투룹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의미를 바로 보여주는 대로 말을 하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자꾸 틀리는 경우, 오류가 많거나 아니면 반응이 1초 이상으로 너무 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의력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충동의 억제나 정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이런 테스트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우리 임지웅 아나운서 자두 씨가 각각 5개씩 해보시고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두 누가 씨? 하시겠어요?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14cm, 15cm 먼저 하시죠. 자, 평균이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짚는 거를 네. 검정, 초록, 노랑, 빨강. 네, 오. 다 이 맞으셨고 정도면은 왜 잘하신 것 잘하죠? 왜 같은데. 잘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빠르게 임지웅 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자, 파랑, 초록, 파랑, 초록. 네. 잘한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외웠죠? 뇌 속에서 막 이게 막 근데, 아니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그쵸? 저를 막 현혹하는 악마와 헷갈려요. 천사가 있었어요. 네, 헷갈리는